한글은 한자 베낀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한문을 보고 한글을 만들었어요. 하버드 대학 강의에서 흥분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중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언어학자의 권위자인 헬렌 교수는 학생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헬렌 교수의 의견이 맞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헬렌 교수예요. 제가 어떻게 언어학 교수가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게 언어는 그저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었죠. 세상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창문 같았어요. 제가 10살 때였나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라틴어 사전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책에 빠져들었죠. 모르는 단어들, 신기한 글자들. 마치 보물지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별이란 뜻이야. 라틴어로 스텔러라고 하지.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촥 하고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걸 다른 언어로는 다르게 부른다니 정말 신기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것저것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서는 당연히 언어학을 전공했죠. 언어가 가진 깊이 있는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문법이 가진 우아함, 발음의 리듬감, 단어 의미의 깊이. 이 모든 게 절 사로잡았어요. 특히 재밌었던 건 언어가 그 나라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언어는 시제가 없고 어떤 언어는 남녀 구분을 안 해요. 이런 차이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밤새도록 잠이 안 올 정도였죠. 대학원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생기고 바뀌고 사라지는지 연구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언어의 역사를 여행하는 것 같았죠.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게 언어학은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탐험하는 여정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제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언어는 우리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상상력을 펼치는 도화지예요. 각 언어는 세상을 보는 특별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어를 배우는 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제가 언어의 매력에 빠져 평생 언어만 파게 된 이유예요. 그러다 현재 저는 여러 언어를 연구했지만 한 언어에 빠지게 되었죠. 그게 바로 한글이에요. 지금부터 많고 많은 언어 중 왜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글이 그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처음 한글을 접한 건 우연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언어학 관련 책을 찾다가 실수로 한국어 책을 집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몇 페이지 넘겼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한글이 너무나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다른 문자 체계들과 비교해봤는데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알파벳, 한자, 아랍어 문자 등 세계의 주요 문자들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한글은 특별했죠. 여러분, 아시나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 원리와 제작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자예요.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요. 당시 양반들은 한자를 썼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어요. 세종대왕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한글의 제작 원리를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와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대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내죠.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한대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철학적 의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문자 체계는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해요. 그래서 문맹률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했죠. 알파벳은 표음 문자로 발음을 나타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각 글자의 모양과 발음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은 없어요. 반면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해서 배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아랍 문자는 아름다운 서예 예술로 유명하지만 모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초보자들이 읽기 어려워해요. 한글은 모음을 명확히 표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요.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과학성, 체계성, 실용성, 그리고 미적 아름다움까지 두루 갖춘 문자라는 결론을 내렸죠. 특히 한글의 실용성은 정말 대단해요.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 며칠 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실제로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글은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국제음성기호 IPA와 비슷한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거죠. 언어학자로서 이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글에 대한 강의를 개설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의아해했죠. 왜 하필 한글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한글의 독특한 창제 원리와 과학성을 배우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요즘 들어 한글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도 효율적이에요. 미래 기술 발전에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해요.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나중엔 완전히 매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처음엔 자국의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다가 한글의 특징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글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워요.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죠. 한글 강의와 관련해 재미난 사건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저는 세계의 문자 체계 강의를 해요. 이날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었죠. 늘 그렇듯 열정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앞줄에 앉은 중국 유학생 신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그 제작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에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도형을 기본으로 삼았죠. 그 순간 신신이 손을 번쩍 들더니 불쑥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왜 자꾸 한글만 특별 취급하시는 거예요? 중국어가 5,00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언어인데 한글 같은 신생 문자와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와 신신에게 꽂혔죠.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신신, 당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해요. 하지만 언어학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언어나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것만 봐도 중국어가 최고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사용자 수가 많다는 건 그 언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어나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언어의 구조, 효율성, 학습 용이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죠.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를 모두 외워야 하죠. 이런 효율성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신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자는 그림에서 유래해서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우수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자가 상형 문자에서 시작되어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반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는 지식과 문화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죠.
신씨는 계속해서 반박했어요. 교수님, 중국어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요. 한글은 그런 깊이가 없잖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문화적 깊이는 언어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한글도 600년 넘는 역사 동안 한국의 문화와 지식을 담아왔죠. 게다가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는 지식과 문화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죠. 그래도 신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크잖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죠. 하지만 언어 학습의 가치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K-팝,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로 한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죠. 신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중국어가 더 아름답잖아요. 서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미적 가치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신. 하지만 한글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의 조합이지만 그 조화가 만들어내는 미적 가치는 현대 디자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신신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다른 시각에서 언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각 언어와 문자는 그 나름의 특징과 가치가 있어요.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글이 가진 과학성, 체계성, 실용성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이날의 강의는 제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각각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열띤 토론이 계속되길 바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해요. 강의가 끝난 후 신신이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네요. 저는 그의 솔직한 소감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겠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열정적인 토론과 깨달음이 있어 제 강의실은 언제나 활기차고 흥미진진해요. 앞으로도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강의했던 날 이후 저는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학생들과 나누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죠. 세미나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지난번에 열심히 반박했던 신신도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은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매우 적합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와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로 인해 한글은 디지털 기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한글의 이런 특성이 활용되고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술 분야를 보면 한글의 장점이 잘 드러나요.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이어서 한글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자연어 처리 AI 개발에 큰 도움이 돼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한글의 체계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한국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는 한글의 특성도 한몫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문득 신신의 표정이 궁금해져 그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관심은 보이는 것 같았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한글의 확장성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글은 새로운 소리나 개념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연해요.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큰 강점이 됩니다. 특히 IT 분야의 신조어들을 보면 한글의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글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초기 문해력 발달 속도가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미나가 후반부에 접어들 즈음 저는 한글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점점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활용해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이는 세계의 언어 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마지막으로 한글과 문화 콘텐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로 한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죠. 앞으로 한글은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가 될 거예요.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자 놀랍게도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신신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한글의 장점들이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어나 영어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진지한 질문에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신신. 물론 당장 한글이 영어나 중국어를 대체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각 언어와 문자는 고유의 강점이 있어요. 한글의 경우 과학성과 실용성이 특히 돋보이죠. 미래에는 이런 특성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특히 AI와 관련된 분야에서요.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거랍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 중에는 신신도 있었죠.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적어도 한글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았죠. 제가 한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 한글 강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강생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글을 단순히 이국적인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죠. 특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에 놀라워했어요. AI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면 강의실이 열기로 가득 찼죠.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 학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에서는 한글 초급 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학기가 거듭될수록 수강 신청자가 늘어났어요. 1년 후에는 중급 과정까지 개설해야 할 정도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언어학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공대생, 경영학과 학생, 심지어 의대생들까지. 한글의 매력은 전공을 가리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열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글 학습 동아리가 생겼고 한국 문화의 밤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죠. K-팝, 댄스 대회, 한국 영화 상영회, 한식 요리 대회 등 캠퍼스가 한국 문화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이런 변화는 하버드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다른 명문 대학들도 하나둘씩 한글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죠. MIT, 스탠포드, 예일,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 분야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AI 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늘어났고 한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죠. 심지어 NASA에서도 우주통신에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업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한글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스타트업은 한글의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타자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죠.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한글은 이제 문화적 자산을 넘어 기술 혁신의 도구이자 세계화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영어나 중국어만큼 널리 쓰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글의 잠재력과 가치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한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떤 학생은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한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대요. 심지어 한글의 구조를 응용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 그것이 제 삶의 사명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렌 교수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대한민국 대표로 헬렌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